네, 안녕하세요. 성공지식 백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샘러쉬를 사용해서 키워드를 찾고 오픈AI API를 사용해서 글을 써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아직도 상위 노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해당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샘러쉬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 결과적으로 상위 노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샘러쉬를 일반적으로 가입하면 7일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와 샘러쉬가 제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링크로 가입하시면 2배나 더 긴 기간인 14일 동안 무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혜택을 받으시면 되고요. 가입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전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키워드 찾는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샘러쉬를 사용해서 블로그 상위 노출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시리즈 영상들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경쟁자들을 제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메뉴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면서 각각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섹션이 오늘 같이 알아볼 섹션인데요. 바로 경쟁 리서치라는 섹션입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이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알아보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메인 개요를 클릭하시면 경쟁 웹사이트의 도메인, 즉 URL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도메인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루트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ebay.com, facebook.com, google.com과 같이 뒤에 다른 주소가 붙지 않는 해당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모든 웹사이트가 여기 있는 루트 도메인이 홈페이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는 하위 도메인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샘러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samrush.com이 있는데 이 앞에 ko.이 붙어있죠? 이게 하위 도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파트가 한 채가 있으면 그 안에 101호도 있고 103호도 있고 204호도 있고 하나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각각 다른 집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루트 도메인 안에 각각 다른 하위 도메인으로 서로 다른 웹사이트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URL에 내가 애널라이즈 하고 싶은 딱 그 해당 페이지의 주소 URL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웹사이트를 미리 찾아놨는데요. 요즘 장을 보러 갈 때 계획을 안 하고 보러 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쓸 때가 많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글인데 저도 제 블로그에 넣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의 URL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웹사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healthline.com이라는 웹사이트의 글이기 때문인데요. 이 웹사이트가 이 헬스 부분에서는 정말 영향력이 엄청난 블로그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오셔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RL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검색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Authority Score 같은 경우는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글의 신뢰를 많이 받는 웹사이트입니다. 99점이면 사실상 미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점수면 글을 올렸을 때 상위 노출을 엄청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마치 유튜브에서 미스터 비스트 같은 유튜버가 어떤 영상을 올려도 반응이 뜨거운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영상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블로그 운영을 하실 때 이 Authority Score가 높게 나오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Authority Score는 도메인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샘러쉬만의 독점 측정 항목입니다. 도메인의 백링크 수와 품질, 자연 검색 트래픽, 도메인 프로필의 전반적인 확실성을 바탕으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차차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검색 트래픽은 영어로 organic traffic으로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내 블로그에 이 올게닉 트래픽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사실상 우리의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은 나쁜 소식임과 동시에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페이지 1에 여러분의 블로그가 보이지 않는다면 올게닉 트래픽은 사실상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인그리디언트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글에서 이 인그리디언트 딕셔너리를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거를 들어가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첫 번째를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까지도 내려가긴 하는데 이 밑에는 잘 안 가요. 여기 헬스라인 보이죠? 이 인그리디언트 딕셔너리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결과가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2페이지, 3페이지 잘 안 갑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미 1페이지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도 검색해서 1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지 뒤에는 안 가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내가 제대로 경쟁자들을 애널라이즈 하고 이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충분히 상위 노출이 가능하고, 그 말은 저희가 1페이지 상위에 노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료 검색 트래픽 같은 경우는 해당 페이지가 구글 애즈 광고를 사용해서 트래픽을 땡겼을 때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받고 있냐를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있죠? 유료 검색 섹션에서 도메인의 유료 트래픽 및 그 비용, 광고 카피, 구글의 유료 검색 결과에서 도메인이 표시되도록 하는 키워드 등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광고로 트래픽을 땡겨오지는 않습니다. 광고로 트래픽을 땡겨오는 비용이 블로그에서 만드는 수익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어필리에이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반대로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퀄리티 좋은 정보를 내 블로그 방문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블로그의 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백링크가 보이시죠?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여기에도 백링크가 보이는데, 백링크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어떤 웹사이트가 다른 블로그를 혹은 다른 웹사이트를 보증서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다면 구글의 입장에서는 신원 미상에 아무런 히스토리가 없는 수상한 웹사이트로 보입니다. 즉 여기 어플티 스코어가 5, 3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신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99점짜리 웹사이트가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는 믿을만해요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준다면, 그리고 그 선언은 이와 같이 링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구글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우리 웹사이트를 서서히 상위 노출의 단계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웹사이트에서 우리 웹사이트로 연결된 링크를 받는 이 백링크가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유형의 백링크가 있는지, 텍스트로 링크를 받는지, 이미지로 링크를 받는지, 그리고 각각 링크 속성은 팔로우 링크일지 노 팔로우 링크일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링크 빌딩 영상을 찍을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우선 노 팔로우 링크는 별로 상관이 없고, 이 팔로우 링크가 상위 노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자연 혹은 유료, 이거 유료 키워드, 자연 키워드, 오르게닉 트래픽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트래픽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키워드로 검색 엔진에 노출되고 있는지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밑에 자연 검색 리서치로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따가 또 확인할 거니까 우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봐서 최근 추세 역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스크롤을 내리셔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자연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오르게닉 키워드를 가지고 경쟁하는 웹사이트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쟁자들은 이 딱 요 페이지에 해당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루트 도메인, 즉 healthline.com이죠. 이 도메인의 경쟁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 키워드의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300만 개, 240만 개, 220만 개. 미쳤어요. 근데 저희의 좋은 점은 이 웹사이트 하나하나가 저희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이 웹사이트들을 보시고, 아, 이 웹사이트는 블로그 글을 어떻게 썼구나, 어떤 식으로 썼구나, 어떤 시리즈를 썼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더 좋은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도메인 개요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고요. 두 번째 메뉴는 트래픽 애널리틱스인데, 이건 아쉽게도 무료 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메뉴예요. 보시면은 US $200 월 요금으로 구매가 나오는데, 샘 러시를 유료로 이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메뉴에 대한 영상은 따로 또 찍어서 제가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자연 검색 리서치입니다. 즉 내가 검색한 페이지로 어떤 오르게닉 키워드로 사람들, 즉 트래픽이 방문했나를 알아보는 메뉴인데요. 이 특정 페이지 같은 경우는 총 36개의 키워드로 검색 노출이 되고 있고요. 3개의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처참합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이런 지표가 여러분 블로그의 지표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실망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블로그를 운영하게 된다면 1페이지에 바로 노출이 되는 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우면 사실상 지금 아무나 돈 벌고 있겠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알려드리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는 거는,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정말로 95%가 아니고 99%가 포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1%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블로그로 수익 내는 거, 블로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거든 수익 내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연 검색 리서치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여기 상위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내가 애널라이즈 하고 싶은 이 페이지가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키워드를 모두 보기 해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ngredient definition 같은 키워드는 총 10번째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검색을 했을 때 1등, 2등 쭈쭈쭉 해서
해서 10등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0등도 트래픽이 좀 처참하죠. 왜냐면은 정말로 위에 1, 2, 3, 4, 5가 다 모든 트래픽을 가져가요. 그래서 걔네들을 여러분이 목표로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 전에 이 밑에 있는 애들도 여러분이 따라 잡으셔야겠죠. 지금 총 3개의 트래픽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66.66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토탈 트래픽의 66.66%가 이 ingredient definition 키워드에서 나왔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보시면 두 개죠. 3개의 66.66%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검색량은 해당 키워드의 검색량이고, KD 같은 경우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저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쉽게 되냐, 쉽게 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다시 뒤로 와서 오른쪽 보시면 의도별 키워드가 있죠. 총 4가지가 보이는데 정보 제공, 탐색, 상업, 거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정보 제공입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필리에이트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다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진짜 질 좋은 퀄리티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 블로그에 온 트래픽이 상품과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의 키워드가 어떤 거인지 알아보시면 좋고요. 클릭을 하시면 정보 제공인 키워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트래픽 3개 나왔었죠? 그 3개가 사실 전부 다 정보 제공 키워드에서 나왔습니다. 그 키워드 3개가 전부 다 정보 제공 키워드에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예시로 페이지가 상위 노출이 얼마 안 되고 있는 페이지여서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연 검색 상위 포지션이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서프 구성료도 상위 포지션 변동은 내가 이제 뭐 구글 같은 서치 엔진에서 어떻게 포지션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트렌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와 5번째는 갭인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내가 비교하고 싶은 웹사이트 하나가 있죠. 지금 제가 비교하고 있던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헬스라인의 이 도메인이었죠. 자, 다시 한번 이 인그리디언트 딕셔너리를 구글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썼던 페이지는 이 밑에, 좀 밑에 있었죠? 10등이었나요? 1, 2, 3, 4, 5, 6, 7, 8, 9등이었네요. 자, 4번째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4번째 웹사이트는 글을 얼마나 잘 썼길래 상위 노출이 됐는지, 사실 따져보면 여기가 글을 더 잘 썼고 내용이 많거든요.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2가지 웹사이트의 키워드를 비교할 겁니다. 비교를 눌러주시면 어떤 키워드가 다르고 어떤 키워드가 같은지 알 수 있는데, 자, 파란색이 헬스라인이고요. 초록색이 thehcpa.org인데 워낙에 적은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정말 안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헬스라인이고요. 초록색은 thehcpa입니다. 각각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순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웬만한 거는 이제 파란색이 잘 이기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네요. 초록색도 이기고 있고. 사실 이 기능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각각 다른 경쟁자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쟁자들을 비교했을 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자가 어떤 거를 잘해서 해당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본인의 블로그와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백링크 갭 같은 경우는 내 도메인으로, 내 웹사이트로 얼마나 많은 백링크가, 어떤 백링크가 오고 있는지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더 HCPA가 상위 노출이 더 되고 있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여기가 백링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헤드라인은 해당 페이지에 대한 이 링크 소스들로부터의 백링크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더 HCPA 같은 경우는 4개, 1개, 1개, 2개, 2개. 이미 숫자에서 압도적이고요. 제가 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여기는 웹사이트들이 가버먼트 웹사이트, 다른 오거나이제이션 웹사이트, 신뢰성이 높은 웹사이트들이기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에서 받은 백링크만으로도 내용은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 웹사이트가 진짜 신뢰성이 높은 웹사이트구나 라고 구글이 인식을 하고 상위 노출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샘러시 경쟁 리서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잘 쓰시면 내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차원 더 다르게 훨씬 더 데이터 베이스로 운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